한번 1차시. 자,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는데,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나온 것들이 좀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 있지만, 어떤 그 프로젝트 사안에 따라서 넣어도 되는 게 있고 빼도 되는 게 있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거를 참고하고 봐야 된다. 이런 걸 꼭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 중에서 뭐 시장조사 분석, 뭐 마케팅 계획,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 얘기했었고요. 오늘 이제 공장 입지, 생산 계획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낼 때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사무실을 두는데 별도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는 공장이라는 걸 가동시켜야 되죠. 또는 내가 공장을 갖지 못한다면 그 생산 라인을 어딘가는 업무 위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좀 전 세계적으로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독점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생산을 해내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예전에 이제 중국부터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쪽, 또 아프리카 쪽으로 쭉 이동이 되면서 동시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아동 권리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일단은 공장 입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줄 건지 직접 생산해낼 것인지 그런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설비나 필요한 기자재 그리고 어떻게 생산해내고 전략을 짜야 될 것이고 그런 법적인 규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건 잘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영팀 구성, 조직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어떤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뭐 어떤 일은 누가 맡고, 뭐 공장의 공장장은 누가 하고, 회사에서의 사무, 뭐 장은 누가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겠죠. 조직을 짜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핵심 창업 인력들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영 능력이 되는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뽑히다 보면은 인사정책. 뭐 작은 조직일 때는 뭐 연봉을 그냥 뭐 사장 맘대로 상황에 맞춰서 뭐 주겠지만 특히 요즘에는 또 최저급여라는 게 생겨가지고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에 그 최저임금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전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일을 했었으니까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자 회사 이제 격리, 사무 보조 그런 친구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상고, 요즘에 상고라는 얘기를 안 쓰고 뭐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들. 그러면 2000년,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회사 아니야 초반도 아니죠. 초반에서 2015년 그 사이 그 15년?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아까 얘기한 고등학교 졸업에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여학생들은 졸업하면 120, 130 정도 끝났어요. 급여가.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친구가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 도입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훅 올라갔죠. 급여가. 그래서 되게 좋아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고용, 계약, 주식, 보너스,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들 좀 이제 탄탄하게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진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건 이제 법인의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잘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일정.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투자를 하고 나서 이 사이클이 있는데요. 사이클이 뭐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명 주기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물리는 그 점 포인트,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간을 얼마만큼 당길 수 있느냐, 또는 일반적으로 뭐 3, 4년 안에서
그 분기점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뭐 2023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또 2023년도 중에서도 6월 달에 뭐, 7월 달에 뭐, 8월 달에 뭐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일자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월별로 많이 나누죠. 사업할 때. 자, 그리고 혹시 리스크는 있는지 없는지 특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 거의 다 작성되고 나니까 뭐 리스크가 좀 생겼어. 근데 그거를 사업계획서로 넣어서 녹여내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 좋은데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일단 당구장 표시를 해서 리스크도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 나가는 거죠.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그 사업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리스크도 사업계획서에 넣어놓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당면한 직접적인 문제들 또는 앞으로 뭐 올해는 예상되지 않는 그런 리스크가 내년이나 후년에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이러한 상황이 전문가들이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올 수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올해 23년은 거의 끝난 거죠. 그럼 24, 25, 26, 27, 28, 29년도나 30년도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얘기들이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러면은 2029년이나 2030년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도 요 당구장 표시에는 그 리스크에다 위험 요인에다가 반영을 해서 또 사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보통 사업 계획 세울 때 최소 5년은 세우니까 최소.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 계획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돈. 결국은 이 사업 계획을 해서 경영을 해나가는 그리고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돈 벌고 그렇죠. 경영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도 있지만 이윤 추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뭔가를 다 하죠. 사업 계획도 세우고 이 사업 계획서 어디다가 PPT 잘 맡겨가지고 제안서 뭐 PT로 만들어낼 때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 뭐 얼마씩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업 실적에 대한 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뭐 재무제표까지는 공부를 안 하지만 기업들의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재무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 쫙 나오는데 그것만 한눈에 딱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고 영업은 어떻게 했고 이윤은 어떻게 남겼구나 또 어떻게 썼구나 이런 것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 추정되는 대차대조표 이런 거 다 넣어야 됩니다. 현금 흐름 어떻게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자본금 1억을 갖고서 뭔가 출발을 시켰는데 23년도에 상관을 보니까 25년도에도 1억 정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은 2023년도, 24년도에 벌었던 돈을 재투자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 가서 투자자를 또 유치를 해서 또 투자를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조했던 손익분기점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어느 시점에 순이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지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비용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투자를 받는다면 투자 조건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 우리가 이제 스포츠 쪽에서는 스폰서십 제안서를 대부분 작성을 하는데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투자를 받았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시점에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인센티브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본문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업계획서들은 제한적인 사업계획서를 쓸 경우들이 있거든요. 페이지 수를 넘기지 않을 때. 왜냐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15장, 20장, 30장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부록에다 별도로 첨부서를 넣어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 외에도 뭐 우리 회사가 뭔가 이 관련 분야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가 어떤 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뭐 특히나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 것들이 법인은 그 뭐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그 연구소 같은 경우를 그 일반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 연구소를 또 만드는 것은 그 연구소는 어떤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부서 자체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세제 혜택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보통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서 한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이런 것들도 인증을 많이 받아요. 그 외에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여기서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비전이 뭐고 목표가 뭔지 내 머릿속에 뚜렷해야 됩니다.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구체적인 목표, 뚜렷한 목표, 돈을 진짜 얼마까지 벌겠다, 10억 벌겠다, 5년 안에. 아니면 뭐 내가 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겠다, 아니면 일자리를 확실하게 뭐 10개 이상 만들어내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 쓰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야지만 사업계획서 쓰는 동안 방향성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 부연 설명은 사업 동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 어려울 때, 그럴 때 버팀목이 되게 흔들리지 않는다. 주변에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얘기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오랫동안 했던 이 맛집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 맛집, 부대찌개, 이모가 있는 집이라고. 처음에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 이제 가로수길 유명해지기 전에 우리가 그쪽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있다가 강남구청 옮겼다가 뭐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뭐 전에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최근에 그걸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50년 동안 했던 건데, 감지는 됐었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는 못 했었는데, 뭐 그럼 싸우니까 또. 근데 그 친구가 음식에 있어서, 음식점은 아무리 거리가 멀던, 아무리 어떤 분위기, 외부 환경이 좋지 않던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맛집은, 음식은 맛으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마케팅. 근데 그 친구가 원래부터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컸던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까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레시피를 이제 뭐 주방에 있는 그 어머님들이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장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쉽지 않고, 그 친구가 또 원래는 이쪽 계열이 아니라 이제 그 친구도 체육과를 나와서 헬스클럽 운영하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너무나 싸게 내놨어요. 지금 내가 너무나 빡쳐가지고,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 친구 중에서도 음식을 되게 예전부터 그 친구도 음식을 했던 친구는 아닌데, 예전에 자기 이제 앞으로 음식을 해야 되겠다고 한 15년 전부터 짜장면집 주방에 들어가서 양파부터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다 만드는 정도인데, 그 친구가 지금 부대찌개 하는 친구랑 많은 티격태격 많이 합니다. 싸우기도 했었고. 근데 아마 그 친구가 짜장면집에서 오랫동안 수육년을 한 친구가 부대찌개 일 한번 했었어요. 같이 하자. 나도 음식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언젠가. 근데 그 지금 부대찌개 하고 있는 친구가 안 돼. 넌 안 돼. 항상 앙숙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짜장면집 오래 했던 친구가 한 달 전에 음식점 인수를 하면서 오픈을 했어요. 제가 아직 못 가봐,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가볼 생각인데, 그 전에도 예전에 그 짜장면을 그 뭐라고 할까요? 기사식당 같은 짜장면 집을 한 오픈한 적이 있었고 거기 가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짜장면 만들 때 짜장면 한 그릇에 이 설탕의 양이 몇 스푼 들어가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5주걱 넣는데 한 그릇에 얼마나 달짝지근하겠어요. 춘장이랑 섞어서 그 짠 춘장을 달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쪼록 그 친구가 어머님의 사업을 이어받아,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다 100% 성공은 안 했지만 부모님이 했던 것을 자식들이 이어받아서 맛집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이어나가는 그 프로들 많이 봤단 말이죠. 소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 지금 아직 성사는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별도로 처가가 뭔가를 하는데 그쪽에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요. 1층짜리 음식점하고 카페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층짜리 저쪽 청평 쪽에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촉을 해보고 싶은데, 그냥 그 친구가 좀 어머님이 했던 만큼 많은 금액을 내놓고 특허도 넘기고 상품권도 넘긴다고 하면, 레시피도 넘기고 한다면 좀 한 50년 이상 했었으니까, 또 연예인 맛집이고 그거를 좀 더 높은 가격에 형성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단돈 5천만 원에 그걸 내놔가지고 제가 아주 짜증납니다. 아주 짜증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군데서 뭐 접촉은 많이 와가지고 좀 조여주긴 하자는데, 걔가 너무 모르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음식 사업인데 속상합니다. 일단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제가 또 혹시나 또 동업은 아니고 인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연예인들 진짜 초반에 진짜 그 신인 시절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의 맛집인데 안타까워요. 하여튼 요거에 대한 사업 동기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어떤 음식점에 대한 레시피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었어요. 예전에 R&D 기술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장이, 대표가 그 기술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빠삭해야 되는 거죠. 진짜 관심이 푹 빠져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전,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비전이 갖춰야 될 특징들 잘 독특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아주 도전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 목표와 전략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목표, 목적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이라는 것은 큰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목표는 단기적인 해결해야 될 어떤 미션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서 전략을 짜는 거고, 목표를 가지고서 미션을, 전술 이런 걸 짜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목표와 목적을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합니다. 우리 전략 전술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술은 이게 작전이고, 작은 작전, 전략은 큰 거. 내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라. 누가 고객이고 누가 공급자냐, 우리의 제품 서비스가 도대체 뭐냐. 저도 항상 이거 하다면서 많이 헷갈리는데,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쫓다 보면 이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 우리의 핵심적인 제품과 핵심적인 서비스가 뭐냐,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고 잠재적인 경쟁자 누구냐, 이런 것들. 우리의 자산이 뭐냐. CEO, 그렇죠. 사업자, 경영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을 무시하고 손쉽게 사업계획 결과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업계획서가 실행 과정에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라. 목적은 가지고 있대. 결과만을 뽑아내려고 하면 사업계획서의 실행 과정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하러 사업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것만 원하면 돈 주고 뭔가 그냥 중간에 참여해서 얻을 것만 얻으면 뭐 장땡이죠. 그렇죠?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과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선순위에 대해서 검토 없이 자기의 익숙한 활동의 중심만을 결과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과정을 잘 중시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중요시해야 된다.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해야 할 활동들만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단을 밟으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고 또 달성하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2학년 2학기를 다니면서 3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 최종 학위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좀 특수한 어떤 걸 얻고자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요번 학기는 100% 출석을 한번 해보자라든지, 뭐 그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를 달성할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담고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너무나 그 작성 절차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내용도 많이 보면서 필요한 내용만 갖다 쓰고 내 사업 목적과 결부되는 것만 단계적으로 작성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에 너무 얽매이면 경직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이윤, 그렇죠? 결국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만큼 달성 못할 수가 있다. 사업계획서의 역할과 목적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업계획서는 지나치게 기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회, 그렇죠? 우리 수학 분석도 숙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현재 시장이 어떤지, 마케팅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내가 그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외부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자금 조달을 위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 사기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사업계획서에서 돈을 땡긴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절차도 중요시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넣으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최종 목적에서 달성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목표가 지나치게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낙관론적으로 쓰면 안 된다. 간혹 그럴 수는 있거든요. 투자 또는 제안을 하는 경우에. 그럴 땐 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쓰더라도 명확하게 숫자로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너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의 몇 프로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목표는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마케팅 실행 계획에서도 얘기하거든요. 명확성, 측정 가능성, 이건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시간, 그렇죠? 정확하게 현실적이고 수정 가능하도록 해야 돼. 사업계획서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 각 구간별로 아까 얘기했던 중간 목표들, 달성 목표들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수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변화, 탐색을 통해서 목표를 수정, 보완할 경우도 필요하다. 유연성. 실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제방, 문제점, 위험 요인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런 거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준비 과정에서 모든 경영팀이 참여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뭐 학생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만들어 놓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할래?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와.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어 회의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죠. 담아내야지만 그들을 또 그 조직에 넣어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아이디어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부터 들어와 있으면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능숙하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작성을 전적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경영팀이 직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과정에서 목표 시장, 근본적인 오류를 파악할 수 있고 잠재적 투자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철저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보통은 아이디어 정도 내놓고 요약된 것만 만들어 놓고 외부에다 맡기는 분들도 있어요. 간간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양이 적은 거는 좀 검토가 가능한데 양이 많은 거는 또 검토 잘 안 해요. 그리고 제안하고 또 그게 선정이 돼? 투자를 받아? 근데 실제로 진행할 때 되면은 이런 게 있었어? 막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정확한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사업계획서 준비 과정에서 재반 수집 정보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것들을 계획서에 통합시켜서 활용하고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는 어떤 시장에 대한 구조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재무 분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검토할 때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게 좋긴 합니다. 간략하게. 뭐 양이 많아야 될 때도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근데 이제 또 사업 계획을 좀 크게 잡다 보면은 아무리 간략하게 쓰더라도 함축적으로 담는데 한계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페이지 기획서 작성하는 것들을 좀 배워보고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은 간략하게 작성하되 참고 자료나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에 충분하게 제시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본 사업 계획서를 요약하는 간이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 100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야. 그거 누가 다 읽겠어요. 그럼 그걸 요약해서 앞에 한 10장짜리 요약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그것도 좀 그렇다. 근데 우리가 이따가 2차 때 기획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그 기획서가 있으면 그 기획서가 아예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필요에 따라 밑에 잘 작성된 여러 사업 계획서를 참고한다.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이 사업 계획이나 기획은 모방에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틀은 다른 거 쓸 거고 완전하게 복사해서 쓸 건 아니잖아요. 내 아이디어가 있는데 유사한 사업을 한 사람이 있어? 그걸 갖고 와요. 구할 수 있으면. 거기서 내용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사업 계획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은 모방에 뭐 점점점점 뭐 모방을 몇 번 하던 간에 나중에는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다. 자, 기존의 사업계획서 작성본의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나 인터넷 소개되는 사업계획서를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많아요. 그죠? 그런 사이트도 많죠. 유료 사이트. 저 되게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그거를 좀 활용하고 이 수업 계획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누가 하던 수업하던 내용인 거예요. 이런 거 잘 찾아내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간단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는 거야. 아무리 혁신적인 거라 하더라도 숫자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타당성도 검증해 봐야 됩니다. 타당성. 기본 가정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보고 재검토해야 되고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민감하게 뭔가 유연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민감도도 분석을 해봐요. 추정 재무제표 앞에서 얘기했죠. 이것도 현금의 흐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업은 투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 준비해야 됩니다. 발표할 때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면 여러 번 발표 준비를 해봐야 돼요. 시간도 정확하게 짜봐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계속 수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따라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면
대박 날 수 있다. 거기에 따라 인력 직원하고 인력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도 모르게 진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발을 내딛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해당 분야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부족한 것들은 또 우리가 대학원 가서 막 공부하고 그러듯이 대학원 과정에 가서 또 습득을 하기도 하고 최신 그 트렌드 습득하기도 하고 또 네트워킹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완화하게 운영하는 데 나가 있어서 좋은 것이고 보통 스포츠 쪽은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치? 클럽 활동 나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야구 SPS 코리아 뭐 두사커 96 플러스 그리고 걔 누구야 그 배드민턴 아디다스 그분들도 다 동호회 활동해요. 뭐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고요. 재반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잠깐 5분만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